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다름 아닌 러시아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던 흑해함대의 기함인 순양함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군에 노후화된 대함미사일에 맞아 격침되는 초유의 사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지 곳곳에서 전차, 헬기, 전투기 등 러시아 전력의 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모스크바 함의 격침 사건은 최대 굴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함이 실제 지역 내 최강의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순양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며 미 CNN은 미 해군이 항공모함을 잃은 것과 비견될 정도라고 평가했을까 싶은데요. 격침된 모스크바함은 러시아 해군이 보유한 여러 종류의 전투함 가운데 최강의 전투함인 키로프급 원자력 추진 순양함에 버금가는 주력 전투함인 슬라바급 1번 함으로 만재 배수량이 무려 11,490톤에 달하는 압도적인 포스를 지녔던 순양함입니다.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독으로 미 항모 전단과 비벼볼 수 있도록 재원을 갖추었기에 취역 3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그 가운데 무장 능력은 가이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주력 무장은 16발 탑재된 피천 불칸 함대함 미사일로 사거리 700km, 마 2.75의 장거리 고속 비행 능력을 자랑하며 종말 단계에서는 해수면 10m까지 내려가는 시스키밍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350킬로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10만 톤에 달하는 미 해군의 슈퍼캐리어도 한두 발이면 격침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았었죠. 방공 능력 또한 상당히 우수한데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S-300 방공 시스템의 해상형인 S-300F를 비롯한 3단계 다층 방공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려 64발이 탑재된 함대공 미사일은 150km 거리에서부터 표적과 교전할 수 있고 만약 이 방공망을 뚫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거리 15km의 9M33 단거리 미사일이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운도 지질이 없어서 이마저도 뚫린다며 4기나 설치되어 있는 AK-630 30mm 근접방어 기관포가 3km 거리에서부터 탄막을 형성해 표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날파리 하나도 들어오지 못할 만큼 촘촘한 방공망이지만 어제 우크라이나의 대함미사일 2방의 방공망은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모스크바 함을 격침시킨 넵튠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소련의 구형 미사일을 토대로 개발한 모델인데요. 나름 해수면 가까이에 붙어 저공 비행하는 시스키밍 비행 능력도 갖추고 있고 사전에 입력한 경로점을 따라 비행할 수 있었던 넵튠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해안선을 따라 남하한 뒤 90도로 방향을 틀어 모스크바함의 측면에 쇄도했고 뒤늦게 이 미사일을 발견한 모스크바함은 좌연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 AK-630 기관포를 발사해 2발을 요격했지만 AK-630 탄약고와 좌연 중앙부 피천 불칸 미사일 캐니스터에 각각 한 발의 미사일을 맞고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슬라바급 순양함이 바이락타르 드론을 상대하느라 미사일의 접근을 알지 못했거나 혹은 알았더라도 대응하지 못했음은 소련제 레이더의 동시 교전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데요. 공산권 국가들의 무기 뻥 스펙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서방의 이지스함이었으면 무인기를 추적하면서도 당연히 대한미사일들을 거뜬히 유격하고도 남았을 것인데요. 미 해군의 대한미사일 러쉬를 우려하게 만든 장본인이 그것도 방공함이 저가형 무인기의 시선이 팔린 사이에 초음속도 아닌 암속으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 기습에 인지하고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모순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사일에 피격된 지 몇 시간 후 모스크바함은 흑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배에 타고 있던 510명의 승조원 가운데 터키 루마니아의 구조활동으로 생존이 확인된 60여 명을 제외한 450여 명은 사실상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순양함이 격침되고 나서 가장 당황했을 국가는 당연히 러시아겠지만 사실 중국도 그 못지않게 적잖이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모스크바함 격침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 결함으로 드러난 레이더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2000년 초 러시아의 퇴역 순양함인 마샬 레보르치아함을 들여와 자국의 입맛에 맞게 개조하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당시 3R41 회전식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모아 중국이 이를 역조립해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는데요. 그 뒤로 이와 비슷한 대형 순양함들이 수없이 건조되기 시작한 건 별로 안 비밀. 영국 시선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대만을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며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와 같이 중국 군함들을 상대로 미사일을 사용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만은 대만판 사드라고 불리는 탱궁3를 대량 생산해 17개 거점에 탱궁3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한편 현재 6개 포대 규모인 지대한 미사일 전력을 4배 이상 키워 25개 포대로 확장해
대만 전역을 미사일 가시로 도배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해군의 상륙만 막으면 대만 수복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대만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은 바로 미국이 야심차게 개발한 PRSM, 프리즘 차세대 전술 탄도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 육군 2022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에는 장거리 화력 강화의 일환으로 정밀 타격 미사일 프리즘의 사거리를 무려 1000km까지 늘리기 위한 연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300km급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1000km급 프리즘으로 교체가 진행되면서 사용 용도 또한 지대지에서 지대함 미사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정박 중인 함정뿐만 아니라 빠르게 이동 중인 표적까지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사실상 지구상 최고의 대함 미사일입니다. 1000km의 사거리는 대만 본토에서 중국 남해함대 군함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발생하면 그 즉시 타격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지닌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대만 국방부가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상륙작전을 통해 대만을 점령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자신감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에서 프리즘 판매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중국 군함의 형편없는 성능은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는데요. 거의 전설로 회자되는 2016년 임팩 훈련에 참여한 중국의 이지스함 052C형은 가상 전투에서 명중률 30%를 자랑하며 전세계에 망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군함은 그저 붕괴된 중국 주선 산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직책일 뿐 실제로는 딱히 위협적이지 않다고 말하죠. 미국 걸 그대로 베껴도 될까 말까인데 원조가 뭐 뻥시하니 말 다 했습니다. 뭐 긴 말 필요한가요? 오늘의 한 줄 평, 오늘도 중국이 중국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